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 절기로 돼서 가장 덥다고 하는 날인데요. 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좀 더움에도 또 장마가 또 계속되기 때문에 건강에 더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출근길 또 신나고 재밌는 소식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댓글 주시면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은 뉴스토마토 조성훈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뉴스 인사이다 제1회 공개 방송 정말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제주도에 오셨던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시청자들을 향한 저희의 진심이 닿은 것 같아서 참 많이 행복했는데요. 네.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수박에 또 비타민C 드링크까지 전해준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네네. 앞으로도 책임지고 핫한 뉴스들만 픽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 좀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첫 번째 소식,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이야기입니다. 주말간 토요일인가요? 검찰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네, 저희 공개 방송이 진행되던 지난주 토요일에 네. 검찰이 드디어 김건희 여사를 대면해서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피의자 조사를 단행했습니다. 네. 2020년 주가 조작 의혹 고발 이후에 4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조사인데요. 4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대면 조사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처음으로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특이한 점은 검찰청이 아닌 김 여사 측이 정한 장소에서 조사를 했다는 건데 뉴시스의 어제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가 조사를 받은 곳은 종로구 창성동, 그러니까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 위치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라고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 네. 이게 검찰청이 아닌 곳이잖아요. 검찰청 말고 다른 곳에서 조사를 받는다. 참 이것 좀 이해가 하기 어렵네요. 네. 무슨 이유입니까 그게?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네. 경호의 이 안전상의 이유로 아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협의 결과 검찰청 관할 내 정부보안청사로 김 여사를 소환해서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네. 소환 장소도 일정도 모두 김 여사가 픽한 건데요.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한겨레의 어제자 단독 보도를 보면 중앙지검 김건희 수사팀은 김 여사를 수사한다는 사실을 주가 조작 관련 조사를 마치고 그러니까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를 시작한 뒤인 22일 저녁에서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보고가 늦었네요. 네, 중앙지검은 이 총장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막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이 수사 지휘권의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그게 거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윤석열 전 총장한테 시킨 네. 거지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몇 년 전의 일인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대검 관계자는 또 한겨레에 보도된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고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를 해왔다. 총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고로 김건희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중앙지검 공지가 나온 뒤에 이 법조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받은 글이 돌았는데요.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 조사를 누누이 당부했다. 제3의 장소 등의 몰래 소환은 절대 안 된다는 이런 내용의 글인데요. 한마디로 김 여사의 몰래 소환, 검찰청 박 소사는 이 총장의 지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논리가 윤석열 검찰총장 때 법무부 장관 무슨 그 추미애 장관 시절
그때 수사 못하게 지휘권 박탈했는 부분, 그거를 지금 지금까지, 적용을, 네. 그때 그게 뭐 이현석 총장에서 한 건가요? 윤석열 총장 가족이고 뭐 이러니까 못 하지 말라고 한 건데, 결국 검찰 대검 몰래 지금 조사를 한 건데, 이현석 검찰총장이 계속 했던 게 성역도 특혜도 없이 수사해야 된다. 결국은 좀 편의를 봐준 거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이?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 밖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민주당은 황제 조사 특혜다. 오늘 26일 청문회를 앞두고 열린 이 검찰의 소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전직 대통령들도 야당 대표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김건희 여사 혼자만 비켜갔다면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한 건 황제 조사 특혜를 베푼 거라고 비판하면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지 4년이 넘도록 소환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조사를 받은 거는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지금 젤리스님, 팍팍새님, 또 전성님 오셨고요. 우리 배동원님은 공개 방송 직접 오셔가지고 제가 얼굴도 확인을 했습니다. 완전 반가웠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배동원님은 또 우리 조성은 기자님 반갑다고 조성은 기자님 말씀을 또 많이 반갑습니다. 항상 해주시는, 또 김재웅님, 또 진자유님, 강냉이님, 또 랑님, 샤인선님까지 오셨습니다. 좀 그 부분을 계속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좀 황제 조사, 특혜 조사 받는 거 아니냐, 그런 댓글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러고 보니까 김건희 여사도 26일 증인,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고, 역대 대통령들, 또 가족들도 조사를 받은 적이, 영부인들 뭐 조사 받은 적이 있잖아요. 검찰 조사 받은 적, 어떨 때 했습니까? 네, 우선 역대 영부인들의 네. 검찰 조사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한 4시간 30분가량 대검 중수부 조사를,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부산지검 청사에 직접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서 박연차 게이트 사건 조사를 11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순자 권양숙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검찰에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이제 범죄에 연루돼 있는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예. 근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이순자 없습니다. 권양수 여사는 뭐 또 퇴임 이후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거고, 현재 예, 현직은 아니었고요. 김건희 여사는 지금 현직인 상황이죠. 영부인 상황에서 지금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또 가족하고 다른 또 검찰 조사 현황 어떻습니까? 네, 그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검찰 조사 현황도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는 현직 대통령 아들로서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공개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가 사실 좀 김건희 여사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 전 대통령도 지난 2018년 BBK 특검 당시 한정식 집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3시간 조사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자, 뭐 계속 조사 같은 것들이 많았었는데, 주가 조작 공범, 사실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또 하나가 디올백 사건, 두 개가 조사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주가 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하고 비교해 보면 좀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네,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지난 20일 낮 1시 30분부터 네. 20일 새벽 1시 20분까지 총 11시간 50분간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주가 조작부터 이제 7시간 정도 조사하고 이어서 5시간 동안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네. 주가 조작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쩐주들과 비교를 하면 조사 시점도 그리고 시간도 모두 차이가 나는데요. 우선 작년 2월 법원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을 포함한 6명의 주가 조작 일당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시세 조정에 쓰였다고 판결을 했었죠. 예. 근데도 검찰은 이 판결이 나온 1년 5개월이 넘도록 김 여사에 대해서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고 전혀 조사도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늑장 조사를 진행한 건데 그마저도 7시간 달랑 조사했습니다. 반면에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쩐주들 대부분은 2차례씩 검찰 청사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서 바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MBC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70쪽 분량의 김건희 여사 답변서를 보름 전에 미리 받았고 여기서 소명되지 않은 점 위주로 김 여사에게 물었고 또 수사팀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김 여사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네, 장소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요,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샌드위치 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디서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특히 다른 공범들, 뭐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돈을 낸 사람도 처벌되고 주가 조작한 사람 처벌되는데 다른 공범들 2심에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들도 대부분 지금 조사를 다 받았는데 정말 늦게 이제 받은 상황인데 이게 제대로 받은 건지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다. 또 검찰총장 이야기도 한번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번 조사가 명품백 조사입니다. 요거는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뒤늦게. 네. 명품백 조사 관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가 조작 수사가 이루어진 날 디올백 수사도 같이 진행되는데요. 한겨레 어제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 최재형 목사의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청탁을 보고받지 못했고 명품백 관련해서는 또 포장지 안에 든 내용물이 뭔지 확인한 뒤에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유아무개 행정관의 검찰 진술과 일치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으로 미뤄보면 네.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려워 보여서 검찰이 결국 요건을 무혐의 처분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검찰이 아직도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실물을 제출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은 지난주에 이미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서 명품백 임의 제출을 요청했었는데요. 검찰은 명품백을 확인해야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명품백 포장을 뜯기는 했지만 사용하지 않고 포장재 대통령실에 보관 중이라고 밝혔는데 왜 아직까지 명품백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면서 안 하는 건지, 그리고 검찰이 끝내 이 명품백을 김건희 여사에게서 또 확보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뭐 도이치모터 사건은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조사를 하고요. 또 명품백 사건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제 없음으로 이제 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 이상의 뭐 대가성 부분이라는 조사를 할 수 있는지, 만약 그걸 하려면 명품백 지금 뜯지도 않았다고 그러고 하니까 뭘 포장지를 뜯은 건 리본을 뜯은 건지 뭐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안 갖고 뭐 압수를 하든지 해야 되지 이걸 갖고 조사도 안 하고 이게 제대로 된 조사라 볼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이 검찰 조사 결과는 사실은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청문회가 또 있기 때문에 또 그때도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함께 고발이 됐었는데 혹시 추가 가능성, 조사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서울의 네. 소리는 대통령 부부를 함께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과 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네. 청탁금지법상 이제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이 사실을 안 즉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네. 윤 대통령 측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그리고 즉시 신고 여부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힌 게 없는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이뤄져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MBC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해야 할 조사를 충실하게 다 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관계자 진술에 또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두고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파열음을 냈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추가 조사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오는 이제 9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고 이미 사건 관계인 등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또 이번에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도 이루어진 만큼 검찰이 추가 수사 없이 조만간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야당 대표는 뭐 얼마 10만 얼마인가요? 돈도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거 횡령이라고 수십 번 뭐 몇 번을 압수해가고 부르고 이러던데 이 몇 년째 지금 조사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또 하는데 그것도 주말에 뭐 지금 일각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요청해가지고 그 장소는 어디 경호실 그런 데서 하고 있고 이 조사가 무슨 출장 조사가 있나요? 가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픽해서 이번 김건희에서 네. 조사하러 오라고 네, 부른 네, 것 네. 같아요. 검찰에 가서.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댓글에서도 우리 그게 맞냐 뭐 이렇게 소개는 제가 다 못 드리지만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할 수 있을지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가 뻔하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눈 가리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지켜보기로 하고요. 글쎄요, 뭐 지금이라도 좀 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저도 그런데 솔직히 지켜볼 것도 없이 사실은 좀 이미 좀 대충 그렇죠. 예상이 되긴 합니다. 예. 네. 그래도 뭐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희망을 알겠습니다. 가지겠습니다. 예, 조성은 기자와 뉴스픽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영식당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매주 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식당의 두 분의 대표, 박영식 시사 정치 에디터 이상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공개 방송 어제 토요일 날 했습니다. 예. 이 영식당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사실은 그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한테 그 토요일은 좀 업혀갔던 측면이 네. 있습니다. 왜냐면 거의 뭐 있는 개인기를 모두 다 소진했다고 봐도 그러니까 사람 다 했죠, 거의. 그렇습니다. 그날 트럼프까지 나왔습니다. 다 털었습니다. 트럼프 왔고 예. 이낙연 전 대표 보기 어려웠는데 이낙연 전 대표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독립을 조만간 네. 독트린을 할 예정입니다. 독립을. 네. 오늘 또 날이 날이니만큼 혹시 네. 뭐 이 자리에서 그 특별하게 또 바이든 한번 Hello, Korea. 아유, 트럼프. Trump. Goodbye, Trump. Thank you, Jihoon. Thank you. Youngshik. Kamala Harris will be easier to defeat. 오. 와우. 해리스도 바뀌었어요. Biden is the worst president in the history 바이든 of 대통령은 our 역사상에서 country. 가장 나쁜 동시통역. 대통령이었습니다. He goes down as the single worst president 그는 반드시 처벌될 foreign. 그 뜻 아닙니다. 아닌가요?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우리 역사상 가장 안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야. Thank you. 예. 파이팅. 너무 잘해요. 파이팅 형식 Thank you. 너무 잘해요. 파이팅 kenji 고맙습니다. 총 맞은데 안 아프십니까? 많이 아파요. Thank you. 이명박 대통령. 진행 please. 이명박 대통령. 자, 듣다 보니까 이명박. 지금 이게 사실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미국 대선에서 주말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은 사퇴하고 예. 카멜라를 지명을 했습니다. 참, 미국 대선 또 11월에 있지만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 모습까지 오늘 또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바이든이 네. 포기 안 할 것처럼 일단 얘기를 한 장면도 있었거든요. 네. 뭐 투표 가봐야 알 수 있다. 네. 투표 가면 이길 수 있다. 본인 끝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깜짝 바뀐 놀랐습니다. 건지 아니면
주위에서 못하게 막은 예.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네. 네. 오히려 카멜라 네. 후보가 나에겐 더 쉬운 후보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네. 미국 역사상 가장 가장 나쁜 최악의 대통령으로 대통령이다.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네. 예, 혹평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카멜라 이제 후보가 될 것 같은데 요 흑인 또 소수 쪽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정말 쉬운 건지는 의문인데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안 하고 부통령이 나온다. 야 이것도 참 사상 초유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이고 네. 트럼프 양자 대결에서는 그 미셸 오바마가 해리스보다는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도 맞는데 이게 사실상 이렇게 대통령 재선을 포기하는 경우는 역사상 드문 일이잖아요. 있었긴 있었는데 거의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 이 트럼프와 대결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과 동일한 네. 누가 희생을 치를 것인가. 이길 가능성보다 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게임에 누가 또 뛰어나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미셸 오바마는 뭐 전적으로 나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또 언급을 한 걸로 또 알려지고 나오기에 있고. 부담스러운 게 그 모아뒀던 선거 자금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카멜라가 해야지 쓸 수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 법상으로 그게 아마 가장 좀 문제점이 어. 좋아요, 좋아요. 예. 나는 돈 걱정 없어요. I have many money. Barry, Don't worry money. do you have cash? I don't have cash. Oh, Sorry. 그렇다면 be quiet. Thank you. Thank you.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예, God save me. 예. Bang bang. Thank you. 트럼프가 최근 뭐 짧긴 짧아요. 막 길지 아유, 않게 네, 말씀하시는 배우기 다 짧아서. 제가 다 알아들을 네네네네, 정도로 쉬운 영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국내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주말간에 또 이 소식이 크게 화제가 됐는데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제3의 상소에서 받았다는 소식이 있고요. 자, 일단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이제 현직 대통령 네. 배우자가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는 게 네. 뭐 이제라도 받았으니까 다행이다 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뭐 부끄럽고 좀 참담한 일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뭐 일단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의 2차 재판, 그러니까 항소심이 곧 결론이 나잖아요. 예. 그 전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불기소 처분이나 무혐의 결론을 내려주지 않을까 검찰 쪽에서 이제 곧 항소심 선고가 돼요. 그 항소심 사실심이 선고에 끝나요, 이제. 영향을 끼치려고 했던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이 김건희 여사가 공범일지 모를 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사실상의 면죄부를 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결론으로 나가고 있다. 이제 그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평가를 이거 우리가 판을 뒤집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원석 총장을 전당대회 이후에 그대로 이 서초동에 둘 수 있느냐.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소환 조사 원칙을 일찍이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이원석은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서초동에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 여의도에도 우리가 믿지는 못하는 사람을 두고 이대로 그냥 전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 해야 것인가라는 된다.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아하. 서초동이라도 음흠. 검찰총장의 자리를 비우게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람을 앉혀야 된다라는 그런 계산이 좀 섰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한동훈 모르겠습니다. 대표를 견제할 서초동의 카드로 아마도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라인의 검사 한 명이 다시 검찰총장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이게 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 쪽의 어떤 정무 감각으로 이런 조사 일정이 조율되고 주말에 실제 이런 비공개 조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전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만약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 정말 초유의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근데 시기상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아니, 거니까 대통령께서 나오셨네요. 예. 우리 그 아셨습니까? 근데 이게 조사하는지? 아셨겠죠? 우리 그 뉴스도마도 네. 시청자 여러분, 네. 그 박영 씨가 심신미약 상태인데 왜 그러세요? 제가요? 아니 그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전에도 이렇게 고위공직자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비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언제일까요? 바로 그 조국 법무부 장관
그분이 그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장관. 우리 그 대통령실에서 예. 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그딴 지금. 데서 받진 않았는데. 그래서 예. 문재인 들어보세요. 이거. 네, 죄송합니다. 자꾸 야지를 놓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소환 그거를 공개 그거를 그거 다 그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저희 그 대통령실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위헌과 위법 이런 거는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근데 뭐였지? 그거? 예. 아니요. 질문부터 더안 아니, 질문도 안 들었는데 대통령님이 나오신 네. 거니까. 아 그래서 뭐 나오시니까. 특혜다 뭐 이렇게 예. 뭐 특별 뭐 이런 거는 가짜 않습니다. 가짜 정말. 뉴스다. 네. 아. 아니 근데 그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그 검사 시절에는 후배들이랑 그렇게 잘 지내시더니 대통령 되시고 나서 여의도에는 한동훈 후배를 안 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온갖 그 당무 개입이나 정치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고 심지어 검찰총장도 또 위원석하고 사이 안 좋아지고 이번에는 검찰총장을 패싱을 하셨다는 아니 게 그거는 저기 호사가들이 말 지어내는 얘기지. 그 제가 뭐 일일이 신경 써야 됩니까? 아니 참 아니 근데 그 사람을 잃는 정치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그거는. 예? 같지 않습니다. 참 이거. 아, 죄송합니다. 내가 뭐 바보입니까? 아니 바보는 아니지만 이 대통령다움, 그러니까 대통령 지도자로서 그 어떤 사람들을 많이 포섭해 나가고 아니 얻어가는 내가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 예? 근데 김치찌개 하고 저기 삼겹살 써니까 얼마나 그 기자들이 좋아하고 그 언론 프렌들리 프렌들리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롱롱타임 오고 딱 부르니까 이든희 형님이 그 사퇴하셨더만. 예, 근데. 사퇴하셨어요. 큰일 났어요. 고령이신데 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 곧 갈게요 형. 뭘 또 가요? 아니 이거 요양하셔야 잘하세요. 되니까 이따가 또 나오실 수도 있어요. 트럼판 잘하세요. 좋은 형님이었는데 예, 그 예, 알겠습니다. 자, 건강하셔야 돼요. 예, 건강하실 것 같아요. 건강이 제일이야 그날. 자, 지금 두 번째 조사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조사를 했습니다. 두 개를 같이 불러서 함께 도이치모터스 7시간, 명품가방 몇 시간에 조사를 해가지고 열 몇 시간 했다고 하는데 좀 이것도 사실은 좀 김건희 여사가 뭐 지금 보도에 따르면 장소도 설정하고 본인이 하겠다라는 막 뜻을 막 보였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뭔가 계산된 게 음. 명품백 관련돼서는 청문회하고도 관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네.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기 위한 꼼수다라고 야당 쪽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 부분까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일단 그 조율을 시기도 조율했고 장소까지 조율했다라는 것은 사실 검찰이 주도권을 가진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죠.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측에서 다 주도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거라고 보니까 일단 그 대목이 황당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제 오른쪽에 나와 계신 그 박준 변호사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경찰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그 간단한 조사를 받아도요. 조서열람까지 포함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동의하는 그 날인까지 포함한다면 서너 시간의 조사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받게 됩니다. 근데 12시간 조사를 받는데 주가 조작 의혹은 7시간, 명품백 조사가 한 5시간 됐을 텐데요. 그걸 그 어떤 시간만을 우리가 계산해 보더라도 중간에 저녁 먹는 시간이나 조서열람 시간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건 조사를 너무 대충 한 게 아닌가. 샌드위치 먹었다 하는데 샌드위치. 아니 그건 이제 검찰 쪽에서 샌드위치까지 먹어가면 시간을 아끼며 조사했다라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도 저는 좀 우스운 네. 일인 것 같아요. 우린 이만큼 열심히 조사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아니, 뭐. 요즘에 아니 그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요즘에 대통령님. 그 샌드위치가 나옵니까? 나 때는 그 짜장면에다가 그러면은 국밥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는. 국밥에다가 그 짜장면을 딱 짜장면 해놓으면은 좋아요. 예, 예. 딱 비비는 순간에 사건이 터져. 움직이지 마! 그 사건이 터져. 다시 돌아오면은 짜장면 다 불어 있었다고. 맞아. 요즘 샌드위치 그 네. 세상 좋아졌네. 샌드위치 좋죠. 예. 이거- 좋아하시잖아 샌드위치. 아니 샌드위치를 네. 딱 옛날에 그 귀족들이나 먹었다고 옛날에. 네. 그 소세지 딱 해가지고 귀족들이 먹습니까?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먹는 거 아닙니까? 맞네요. 샌드. 맞네요. 샌드. 샌드 샌드위치 샌드위치. 해가지고 위치에 옮겨놓는 거 팍 해가지고 먹는 거.
아 맛있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토마토 너무 넣어가지고. 너무 좋아하세요. 간식이 없네요, 그냥 하나도. 아유, 아니 뭐 먹는 얘기만 뭐 나오면 얘기면 다 끼어드시니까 이거는 대통령께서 검찰 조사 얘기를 하고 조사 있었는데 얘기하는 대통령이. 건데 아, 검찰 얘기였습니까? 예예. 아,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검찰 조사로 이거 어느 정도 야권 공세를 차단할 수 있을까요, 박윤식 에디터? 저는 뭐 완전 불가능하다고 예. 보고요. 이게 야당 쪽에서 반발하고 있는 내용들도 사실 국민들 여론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네. 주겠냐마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기본적으로 국민 정서에 깔려 있는 그 공감대를 자극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황제 조사라는 표현이 이미 또 나왔고요. 이 정도의 특혜라는 이게 특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게 특혜죠. 가장 뭐 장소, 시간 이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요. 내가 받고 싶 내일 받을게, 여기 받을게 이거 하기 어렵거든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문회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시긴 네. 했습니다만 여권에 방어할 수 있는 명분 정도, 근거 정도는 그 정도만 할 줄 것이다. 수 있는 결론이라고 보고요. 뭐 이걸로는 충분치 않겠다고 저도 보고, 저도 어제 주말 사이에 제 이제 몇 분 법조인들 분들께 네. 탐문을 해보니 이 피의자 조사나 피고발인들 조사 내용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사 방식이나 조사 시기도 그렇습니다만 조사 내용도 중요할 텐데 지금 단독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은 실물을 지금 검찰이 확보도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론을 만약에 무혐의 종결로 내리거나 불기소 처분을 된다면 아마도 특검 여론에 더 불을 당기는 역할밖에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검찰 이 결론을 일단 좀 지켜보긴 해야 됐을 텐데 앞서 뉴스픽에서 정리를 잘 해주신 대로 뭐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그런 힐난 이후에 샌드위치 특검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요즘엔 곰탕도 나오네. 아니, 왜 그러세요, 자꾸? 제가- 곰탕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서민과 중산층의 아니 그게 아니고 저말좀 주요한 그 음식으로서 그거는 먹는 정말 거만 나오면 그 계속 말씀하셔. 수육에다가 그 백반, 옛날에 그 전구지라 그랬죠. 그거랑 딱 넣어서 전구지. 먹으면은 아니 정 실장님 오늘 그거를 먹어야겠다. 그거. 먹는 거만. 저 곰탕 앞에 맛있는 데 있잖아. 그거. 그 대통령 곰탕 나왔으니까 뭐? 네? 거기 닫았어? 아니 거기 닫으면 어떡해 거기는. 거기 맛있는데 그거. 왜 그럽니까, 진짜로? 거기는 그 석박지가 맛있는. 석박지가 맛있어요? 그래. 왜 닫았지 그거? 아니 오늘은 되도록이면은 먹는 얘기를 얘기는 안 안 하는 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집 맛있는데 그거. 아니 꼬리곰탕 특검 과거에 있었고 MB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MB 예. 대통령 안 나오시고 그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빨리 아무튼 시간을 줄여서까지 조사를 했다는 닫을 줄 알았으면 한 번 더 가는 건데. 이거 참. 딴새를 계속 하시고 예. 먹는 것만 얘기하시고 질문이 뭐였죠, 근데? 아니에요. 질문을 안 했습니다. 했어요. 저희는. 안 했습니까? 안 했는데 이제 막 가보겠습니다. 먹는 메뉴만 나오면 우리 대통령님 나오시는데 아무튼 이제 그 여권에서는 방어할 명분을 전 얻었다고 보고요. 계속해서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더는 내용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잠깐만요. 갑자기 터났어요. 누구는 예, 수사하고 알겠습니다. 누구는 수사하지 하지 않고 누구는 어느 때 수사를 하고 누구는 어느 때 수사하지 않고 누구는 불란서에서 명예롭게 공부하고 있는데 끌려다가 이렇게 수사를 하고 누구는 나 여기서 수사 받을게요 하고 가질 않나. 이게 정말 공정한 수사입니까? 이게 정말 페어한 수사입니까? 정말 통탄할 노릇을 물병을 던지고 싶으면 물병이 심정이지만 없습니다. 물병을 던지고 싶지 않습니다. 네. 소나무 펀드 9억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소나무요. 소나무 회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머리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사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교도소인지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하죠. 놀리는 겁니까? 물병을 던져보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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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안 놀리는 헷갈리는 거야. 상황 안 속에 놀리는 정말 거야. 네. 아유, 참. 감사합니다. 우리 송 대표님은 황제 조사나 특혜 조사를 받으신 경험도 없으실 텐데 없고. 얼마나 좀 깔끔하게 조사 받으시고 예. 감옥도 깔끔하게 있었잖아요. 황제가 아니라 서민 조사 받았습니다. 서민 조사 받으셨죠. 코모두스 조사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정말 로마 시대의 코모두스 황제 비열하게 이렇게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수사 받았습니다. 뭐 글래디에이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이 됩니까? 아 정말 그 글래디에이터 수사가 뭡니까? 비열하게 찔러. 아니, 검사 편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소 독점주의, MC 독점주의. 그 뭐랄까? 이거 편향주의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뺏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송영 전 대표. 아,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물병 독점주의 이거 네, 빼야 돼. 물병. 예. 야, 뭐 어쨌든 지금 검찰 조사 얘기했는데, 야, 지금
이원석 총장 패싱 당한 거 맞잖아요. 핑계는 패싱이죠. 핑계 된 거예요. 도이치모터스가 수사권 수사 지휘권 제한돼 있다는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때 가족 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이원석은 뭔 관계가 있습니까? 요거는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총장 무시한 건데 예. 뭐 고심하겠다라는 건 좀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미 오늘 오전에 그 모 언론 보도로는 네. 오늘 중에 시기를 택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도 라는 있겠죠. 그런 예상과 전망도 이미 나온 상황이고 저 이거 상식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 일정을 조율한다는 걸 대통령실도 알았겠죠.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면 대통령실이 대검에 알려줄 수 있었겠죠? 알려줘야죠. 네, 당연히 아니, 물어보겠죠. 물어보거나 최소한. 알려주거나 최소한 했겠죠. 네. 근데 상식적으로 보통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그렇게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중앙지검하고 대통령실하고 두 쪽만 알아서 한 거잖아요. 뭐 사실상의 직거래 저는 중앙지검이랑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석이 보고 됩니다. 예. 대검을 건너뛰고 김건희 여사 측과 소통했던 이야기가 되는 거고 진짜 몰랐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이 대검을 패싱하고 이원석 총장을 패싱했다고 저는 보고 이건 뭐 항명이나 쿠데타로 여겨지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이게 지금 벌써 대통령이 고위층 인사를 한 이후에 지금 두 번째 검찰총장 패싱입니다. 제가 이원석 총장이라면 오늘 당장 사퇴해도 뭐 무방한 일이라고 그런 보고요. 상황이죠. 뭐 이미 경로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미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검 지도부 모아서 총장과 함께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 안에서 나온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이냐,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미 낸 게 아닌가. 났다고 보고요. 네. 윤석열 총장하고 이원석 총장이 상황은 같아지는 건데 과연 이원석 총장의 선택은 어떠할지. 이원석 총장 며칠 안 남았어요. 9월이에요. 9월. 임기가 이제 얼마 거의 안 다 남긴 끝났죠. 했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진한다라는 것을 이원석이라는 인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뭐 선비 스타일이고 굉장히 그 우리 시체말로 FM 네. 스타일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검찰총장으로서의 퇴진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저는 검사로서도 검찰총장으로서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자, 사안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각 당의 지금 전당대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대표 확정된 당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임 성공했는데 엄청 높습니다. 99.9%. 이야, 한 말씀 하셔도 되지 않나요? 속이 꽉 찬 왜 남자. 이재명 대표가 아니, 하면 안 됩니까? 예? 속이 꽉 찬 남자. 왜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하십니까? 대구는 94.7. 이재명 대표 얘기군요. 경선 첫 주에 제가 예. 압도적인 네. 숫자를 받았는데 네. 아니 이분이 더 압도적이더라고요. 예, 조국입니다. 같이 나왔어요. 두 분. 제가 바로 속이 꽉 찬 남자 99점. 99.9입니다. 끝입니다. 왜? 어, 뭐 소감이라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좀 그렇게 끝내면 좀 이게 방송이 그러니까요. 진행이 안 되니까 예. 좀 몇 말씀 더 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오. 정말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바라는 당원들의 성원이었다고 봅니다. 네. 반드시 이 정권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확실하십니다. 아니 제 얘기는 안 물어보나요? 예, 이재명 대표님도 많이 받았던데요. 예. 속이 좀 덜 찬 남자가 되신 건가요, 그러면? 저분은 저 이직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농담입니다. 그래도 90% 넘었던데요. 네, 90%면 압도적이긴 한데 예. 조국 대표에 비하자면 덜 찬 남자. 제주도 82%, 강원도는 90% 넘었던데요. 예, 그 당원들의 선택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요. 예. 예, 잘 해서 저희 고향 안동에서는 또 압도적이어서 안동이요. 예. 압도적인 득표율을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우리 이재명 대표님 77.72 2년 전 기록이신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혹시 몇 %의 득표를 하고 아니 싶으신? 속이 꽉 차게 가야죠. 몇 프로 예. 노리십니까? 99.9 는 어차피 안될것 같은데? 같고요. 아니 안 될 것 같은 게 도전하는 게 또 정치죠. 그게 실력이죠. 아니 저는 박영수 씨처럼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예. 예. 아니,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실력이고 네. 예, 예. 예, 모두가 안 될 것 같다는 거를 예. 되게끔 만드는 게 또
제 행정력이었죠. 아니 근데 또 그렇게 보기에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 너무 질문 또 받지 않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질문 잘 안 받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받지는 않으세요. 예, 가만 보니까 김두관 후보 닮은 것 같은데. 제가요? 예, 농담입니다. 자, 지금 뭐 좀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면 제주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82%, 강원도는 90%좀 토탈에서 지금 상당히 앞서고 있어요. 김두관 후보가 처음에 할 때는 15% 정도 받았다가 지금은 한 자리 수치밖에 안 됩니다. 자, 이제 사실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렇지만 남은 게 김두관이나 다른 후보가 몇 프로 받느냐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뭐 사실 이걸 뭐 극복해서 이기기 쉽지는 않잖아요. 예. 네. 15%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는데 지금은 점점 이제 좀 줄어들고. 줄어들고 있어서 저는 김두관 후보나 김지수 후보나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결과는 젖잘싸의 이미지를 가져간다. 네. 졌지만 잘 싸웠다. 음흠.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야 돼서 끝까지 당연히 완주하면서 적은 득표율이라고 하더라도 그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요. 김두관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여러 정책들 중에 세금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중도 확장 노선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지층 외에 지지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김두관 후보는 이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이고 부자 감세에 반대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기본소득, 기본사회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동시에 밝히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지금 저조한 득표율을 과연 어떻게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해법이랄까요? 해법이라는 건 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예. 대세론이고 대세론이니까.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이 기조가 끊어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이번에 연설하는 것만 봐도요. 네. 사실상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모두 다 한 입을 모아 이재명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엎을 수 있는 흥행 카드가 있을까? 김두관, 김지수 후보에게 좀 사실상 좀 어렵다고. 결국은 지난 2년 전에 77.7인데 더 넘을지 그게 또 포인트 될 것 같고 지금 말했던 최고위원 선거 8명이 지금 맞붙은 상황인데 자, 또 여기는 눈에 띄는 게 정봉주 원외인데요. 정봉주 전 의원이 1위입니다. 정봉주, 김병주, 전현희, 김민석, 이현수 이런 순서거든요. 야, 정봉주 1위 이것도 눈에 띕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예. 저희가 3주 예. 주목해야 된다고 예, 말씀드렸었죠. 주주 이렇게 3주, 3주. 예. 김병주, 정봉주, 이현주 이현주. 딱 세 분 다 앞으로 앞서고 있어요. 평가가 굉장히 네.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은 이제 이분들이 그 현역 의원 안에 포함되는 분도 있고 네. 하지만 재선인 경우 김병주 의원이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이제 한준호 의원이나 뭐 강선우 의원이나 뭐 김민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당내 지지층이나 조직력 차원에서 좀 뒤질 수 있겠다. 이제 네.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당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전당대회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지금 그 결과가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특히 이제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놀랍습니다. 압도적인데요. 놀랍습니다. 이거 이제 처음 봤어요. 이러다 보면 이 수석 최고 되나요? 최고가 될 원내. 가능성이 지금 원내 현역 의원들 이렇게 많은데. 네네. 와. 현역 의원들 물리치고 단연 와. 선두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래 좁혀보면 지금 윤곽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그 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초창기긴 하지만. 예, 네. 지역 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세종, 충청 또 수도권에 이르기까지 네. 수도권 경기 다 있어서 아직 남아 있는데요. 정봉주, 김병주, 김민석, 전현희, 이현주 예. 이 5분에게 좀 표심이 쏠릴 가고 가능성이 있죠. 높아지고 이제 이 후보들을 뒤따라가는 이제 후보들이 한준호, 강선우, 민영배 후보가 뒤따라가는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굳혀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3주 이후에 김민석, 전현희 후보가 그렇게 되죠. 당선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3일 날 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비해서. 그렇지만 관심도는 가장 높습니다. 누가 되느냐, 또 결선 가느냐 이런 게 가장 같은데 투표율이 그렇게 안 높은 것도 그렇고 투표율 낮으면 누구한테 유리할지 이런 것도 또 높으면 누구한테 유리할지.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투표율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네. 조직표가 안 붙는다라는 해석을 보통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 전통적인 당원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저는 좀 반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네. TV 토론회부터 시작해서 전당대회가 좀 부끄러워졌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조직표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가지고요. 네. 이 투표율은 결론적으로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선까지 갈까요? 네. 우리 뭐 한동훈 후보가 결선 가기를 안 원하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당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예. 이제 모두 잊읍시다. 뭘 또 잊어요? 저를 겨냥한 인신공격 아. 그리고 이 오줌 냄새라는 오줌 냄새라뇨? 호상방뇨 얘기입니까? 아니 또? 지금 방송에서 오줌 냄새. 방송에 똥 얘기합니까 그러면? 자, 오줌 냄새나는 이런 마타도어 모두 잊고 미래로 가겠습니다. 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미래로 가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가 너무 좀 안 부끄러웠던 좋으니까.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저는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부끄러우실 분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야. 혹시 박영식 씨가 부끄러우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아니 생기는 제가 거예요. 부끄럽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도 논란을 민주당한테도 그런 질문 하셨나요? 예? 민주당한테도 그런 질문 하셨나요? 그런 질문 뭐 자주 하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할수 언제 하셨는지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할수 있습니다. 자주 하곤 하는데. 네. 저는 미래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한번 나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희룡입니다. 예. 그동안 이 한동훈 후보가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 기대. 지대. 지대가 아니고 기대. 아, 기대. 기대. 죄송합니다. 예. 들어요 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대통령이건 동지들이건 끌어들이는 모습에서 과연 아우어 영어로 아워, 우리의, 아워,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 아워. 제주도식 영어입니다. 예, 아우. 우리라는 동지 의식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었다. 이러다 다 죽는다. 안 죽어요. 뭐 안 죽던데. 특검을 왜 받아들입니까? 원희룡만 죽을 것 같은데. 예. 원인만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고소하세요. 그만 좀 고소하세요.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아니, 오늘 뭐 그렇게 흥분하실 때가 아닙니다. 맞아요. 흥부하죠. 마타도어 이런 거 그만하시고요. 예.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고마워요. 어. 한동훈 후보님. 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야말로 아까 전에 저 힘없는 저 멀대같이 있는 박영식 앵커 맨날 모욕하고 마타도어 하지 않았습니까? 오. 그러지 마세요. 화이팅! 파이팅. 박영식 앵커야말로 화이팅! 우리 뉴스토마토 이 영식당의 동지입니다. 어? 아워. 박영식 앵커 이렇게 저렇게 바보처럼 보여도 우리 동지예요. 그랬어요. 그 나는 항상 검사고 상대방은 항상 피해자다. 아우.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어느 분이 동지 계셨는데 그 동지 얘기하실 때 동지 운으셨던 그 두 분 대통령 내보내야 하신다 했던 분이 어느 분이 계셨나요? 맞아. 그 두 분 맞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내보내신 분 어느 분이 맞아요. 계셨나요? 서로 배신자라고 싸우고. 어휴 또 그 얘기를 하네. 아니 어떻게 그 옛날 얘기를 또 메시지를 비판하지 않으면은 메신저를 공격해서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이거 패턴 보입니다 보여. 진짜 토론회 하는 어? 거 지금 당장 토론하시는 흥분하지 마시고요. 아우 맞아요. 박영식 얘기는 죄가 없어요. 박영식 얘기를 자꾸 아니 합니다. 그렇다고 박지훈 변호사를 비판하시는 문제 아니죠. 아유 답답하네. 또 메신저를 공격하고 아니 이래서 북과이들이 문제야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 진행해 주시죠. 야. 아유 답답해. 아우 답답해. 야. 아유. 답답해. 야, 두 와. 분 너무 좋습니다. 야. 토론회를 진짜 보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진짜. 와. 좋습니다. 오. 시간이 다 됐지만 뭐 또 혹시 또 더 나올 분이 없을까요? 홍준표 씨한테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듣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내가 나오니까 마무리하는 거는 네. 좌파 방송이니까. 좌파 방송 아니에요. 좌파 방송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인자. 자, 이제 소시오패스는 집으로 가라. 지들이 수사해놓고 사과하고 지들이 이 뭡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나는 우리 당원들의 지성을 믿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화양연화라고 표현하고 예. 자기들 적폐 수사할 때 그때 강도에 비하면은 지금 당하는 거 10분의 1도 안 돼요. 내도 수사 당해봐서. 그럼 지도 특검에서 똑같이 당해보든지. 화가 잔뜩 나셨어요. 아, 또 예. 잔 나셨어요. 그거 종공사 공소 취소 공소 취소. 그것도 해줬어야지. 패스트가. 그 변호사잖아. 변호사죠 다. 그 해줬어야지. 박지원이도 변호사인데 해줬어야죠. 네, 저 고단 후배입니다, 제가. 예. 그것도 공소 취소 해줬어야지. 네, 그것도 박절하게 그거를 해주지 않고 말이야. 근데 그 그건 정권을 왜 잡았어? 맞아요. 근데 그건 법적으로 법적 봤을 문제되는 때 거 아닙니까? 한동훈 후보 말이 맞을 맞는 수 거 있는 아니에요? 거 아닐까요? 저 사람은 잡합니까 못합니까? 중도 같은데. 중도입니다. 중도 YS 때 이제 인자 박태준 저 보스코 보철 회장님. 예. 조세 포탈 사건 때 네. 공소 취소는 전례가 있어요. 아. 역사를 모르니까 이렇게 자파소리 하는 거죠. 이야. 그래서 그러셔. 인자.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 주사 사건에서 네. 칼잡이 노릇한 얼척이 좌파들이 지금 다시 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소리를 지르지 않을 와, 수가 화가 잔뜩 있어요? 나셨어요. 예. 참 참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박씨가 아닌 것 같아 저. 시간이 다 됐는데 계속 지금 댓글에 김성태 원내대표 한번 보고 싶다는 얘기. 아 김성태 너무 자꾸 의원은 나오시잖아요. 그거예요? 아, 오세훈 시장부터 보고 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저희가 나오니까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시간 다 섭섭합니다. 돼가지고. 예. 그래도 천만의 시장인데 네, 시장이시죠? 그래도 이분이 웃기니까 네. 그래도 이분을 부르겠습니다. 예. 태극기는 지금 한 달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 욕만 하지 마시고 네.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 네. 제가 귀로 듣겠습니다. 네. 활짝 듣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세훈 시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전적들과 우리가 비판했던 민주당이 지금 사실 개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개딸이 그 문화를 우리가 이게 뭔 비판했는데 말이죠? 예. 사실 설사. 우리가 똑같은 영상 보면 사실 우리가 뭐 어쩌라는 거죠? 무수가 없는 하나도 없는 문제잖아. 뭐가 없어? 죄송합니다. 뭡니까 그게? 정말 이거 차원이 다른 문제에서 차원을 보이는 것이 사실 뭡니까? 문제에서 그 문제가 정말 이렇게 경도 문제에서 알겠습니다. 그만해야 되는데 아. 가만히 계세요. 정말 우위에서 정말 객관에서 정말 이해되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네. 아우 좀 너무 김성태 원내대표 말씀 저도 왜 당원들의 하나도 지적을 못 믿습니다. 예. 당원들 뭐 사실상 요 정도밖에 예. 안 들려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말 그거 안 됩니다. 안 들려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안 들려요. 예. 알겠습니다. 코 좀 닦고 오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식당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박영식, 이상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자, 민주당 지난 3일 현직 검사 4명 탄핵안 발의를 했습니다. 김영철, 강백신,
어미준, 박상용 검사가 그 사람들인데요. 자, 정치적 중립 이런 것도 위반했고 뭔가 특히 이재명 전 대표 조사 관련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유들은 지금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 또 탄핵 대상자로 지목된 검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허재현 리포트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직접 좀 취재를 좀 많이 하고 계시죠? 이 검사들 관련해서. 예. 자, 지난 출연할 때도 뭐 아주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요즘은 어떤 취재 먼저 하고 네, 있습니까? 저에게는 계속 이제 검찰의 검찰 여러 쪽. 가지 예. 네, 좀 과잉, 네. 표적 또는 조작 수사 의혹과 관련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네. 네, 계속 취재 중입니다. 검사 관련된. 예. 예. 자, 오늘은 검사 탄핵 이야기 좀 해보면 어미준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어미준 검사. 네.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 조사하는 또 네. 조사했던 인물인데 어떤 사유로 탄핵안에 이름을 올린 겁니까? 정확하게는 이재명 전 대표 사건으로 이번에 네. 이 탄핵 안이 추진되는 건 아니고요. 네. 한명숙 전 총리 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네.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음흠. 모해 위증이 일어났다. 음흠. 그리고 검사 그 당시에 이제 이걸 수사 검사가 예. 어미준 검사였거든요. 음흠. 어미준 검사는 모해 위증 교사의 어떤 그 흔적이 예. 있다 이런 주장들이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뉴스타파 보도 등으로 이른바 3인성호 사건이라고 예. 재소자들 3명이서 세 명이 모여가지고 딱딱 막 찍어서. 증언 연습하고 예. 그 사건 예. 기억나시죠? 네. 그거에 이제 책임자가 어미준 검사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그냥 의혹 제기로만 그냥 끝났고 보도로 그 이후에 어미준 검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법적 처분이나 뭐 감찰 어떻게 그 이후에 그게 그냥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렸어요. 뭐 어떤 처벌이나 징계도 없었다는 거죠. 전혀? 징계도 예. 없었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공소시효는 아마 지났지 않았을까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네. 왜 이거 처벌을 하지 않았을까요? 검찰에서? 그렇죠. 저도 사실은 네. 이제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만약에 이제 탄핵 청문회가 열린다면 네. 그런 부분도 좀 밝혀져야 될 텐데 이게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너무 오래돼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2010년 12월 달에 그 한만호 씨라고 네. 원래 이제 한명수에게 내가 돈 줬다 이런 거를 주장했었다가 갑자기 이때 재판정에서 사실을 아닙니다. 안 줬다. 검찰의 압박으로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사건 이후에 갑자기 이제 어미준 검사가 바로 그 한만호 씨의 증언 번복 이후로 네. 그 다음 날부터 한은상 씨라고 또 다른 재소자를 비롯해서 11명에서 최소 11명에서 20명에게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네. 막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막 검찰에서 압박하고 막 이랬다라는 의혹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이제 당시 대검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검입니다. 네, 감찰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미준 검사가 제대로 이렇게 어떤 뭐 처분을 받거나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검사가 증언을 조작하거나 시켰거나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증언 조작 회유를 협박하거나 압박하거나 그런 어떤 증거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있는 건가요? 감찰 보고서를 제가 입수했거든요. 감찰 네. 너무 중요한 거 입수하셨네요. 예. 문재인 정부가 그때 이제 대검 감찰부에서 사실 이 사건을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거의 수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2021년, 예.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예. 그렇게 1년여간 굉장히 거의 수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어미준 검사가 그 당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어떻게 모해 위증 교사를 하기 위해서 네. 재소자들을 압박하고 뭐 별건으로 털고 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흔적들이 많거든요. 예. 감찰 보고서에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거의 공소제기 거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어미준에 대한 이제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공소제기 전 단계까지의 감찰 보고서 수준이기 때문에 그 양만 6,500페이지에 달하고요. 6,500페이지. 그렇습니다. 예. 네. 굉장히 자세하게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있었으면 사실은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하고 감찰 조사만 하고 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탄핵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현재 법적으로는 조금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네. 근데 이게 그 당시 이제 그렇게 된 사정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약간의 좀 농간을 좀 저는 부렸던 흔적이 막았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겁니까? 그렇죠. 그 당시 수장이 이제 검찰총장이니까. 당시 예. 2021년 3월 2일 날 예. 그때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제 대권 선언 네. 하면서 검찰총장 떠나는데 네. 바로 그 대권 선언하면서 검찰총장 떠나기 이틀 전에 마지막 결재를 한 게 있었어요. 네. 뭐였냐면 이 바로 어미준 대검 감찰 문건에 대해서 이제 당시 이제 임은정 검사가 네. 이거를 수사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임은정 검사가. 네. 예. 근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거를 임은정이 수사를 못하게 하고 허정수 감찰 3과장에게 이거를 재배당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수사 전환이 못 되고 아하. 허정수가 그냥 무혐의 종결 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박범계 법무장관으로 이 감찰 보고서가 가는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역시 또한 그냥 덮는데 덮어버렸네요, 그냥 결정을 결국은.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묻혀버린 근데 거예요. 실제로는 사실은 엄청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증인들 한명숙 사건 결론하고 다르게 그 중간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해야 되는데 증인 막 불러 모아가지고 뭐 사주고 이 말하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처벌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의문이 많이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네. 어미준 검사 탄핵 대상자로 되는 게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도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4명의 검사가 지금 탄핵안이 올라갔잖아요. 네.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청문회를 하기 직전인데 이 4명 중에 가장 저는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게 어미준 검사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나머지 검사들의 비위 의혹도 매우 심각하지만 네. 사실은 여전히 보도 단계이고 의혹 제기 단계이거든요. 그렇지만 어미준 검사의 감찰 보고서는 6,500페이지입니다. 매우 다 자세합니다.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다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거 공소시효지라 처벌 못하고 네. 징계도 시효 지나면 처벌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잘못한 거는 맞고 탄핵밖에 없어요 방법이. 네, 그래서 감찰 문건 6,500페이지를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 공개만 하면 네. 저는 이 4명의 그 검사 중에는 가장 이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도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검사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탄핵이라는 게 뭐냐면 탄핵이 지금 발의되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또 9인 중에 6인이 판단합니다. 지난번에 안동환 검사였나요?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검사가 김영철 검사입니다. 네. 자, 김 검사, 장시호를 해외했던, 증인을 해외했던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이 되는데, 이 또 최근에 이것도 막, 네. 장시호 아들 생일 파티 검사실에서 이뤄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네, 내용입니까? 제가 협업 취재하고 있는 예. 시민언론 뉴탐사에서 네. 취재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목격자들이 좀 계속 등장을 하고 목격자가 있어요. 있습니까?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와의 어떤 관계를 뭔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목격한 네. 뭔가 좀 목격자들을 이제 뉴탐사 취재인들이 계속 만나고 있는데 중요한 제보자가 한 명 등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장시호의 부탁을 받아서 뭐 김영철 검사와의 밀회 어떤 장소를 뭐 마련해줬다라는 뭔가 이렇게 제3의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뉴탐사 취재진을 만나서 사실 내가 그때 장시호 씨랑 같이 서울구치소에 같이 있었는데 아하. 출정을 주말에도 가고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사회에서 만났는데 장시호 씨가 검사실에서 아들 생일 파티 같은 것들을 열어주는 혜택을 받고 그 사진을 건네받은 걸 나중에 보여준 적도 있다. 사진도 건네받았다. 네, 본인의 그런 자세한 기억들을 좀 진술 제보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예, 다시 해와가지고 예. 그걸 뉴탐사에서 새로 폭로를 지금 했습니다. 말했던 것 중에 출정이라는 걸 뭐냐면 검찰 조사 받으러 구치소에 있던 사람이 아니면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 가는 걸 말하는 건데 주말에 뭐 수사할 일이 뭐 있습니까? 주말에 일요일 날 나가고 그것도 네. 꼭 사복으로 나갔대요. 사복으로 나갔다. 네, 그러다가 밤 한 9시쯤 돌아와서 자. 뭐 하고 왔어? 그러니까 피자 먹고 왔지. 뭐 이랬다는 겁니다, 장시호 씨가. 그러면 이제 이 정모 씨인데 그 네. 얘기했던 사람이 신빙성이 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또 가상이나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제보자를 이제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분이 이제 뭐 알고 봤더니 제보자가 이분도 뭐 여러 가지 좀 구설수들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뭔가 공갈미수 사건 어떤 특정 어떤 뭐 유명 스포츠 선수 네. 사건인데 뭐 그런 걸에도 좀 피소를 좀 당하고 수사 대상인 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자 입장에서 그냥 냉정하게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이분이 네. 거짓말할 가능성도 있는데 다만 이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는 어떤 입장이라면 네. 사실은 이제 시민언론 뉴탐사 같은 곳에 만나가지고 검찰의 심기를 불편해할 만한 굳이. 제보를 예, 굳이 한 할 경우는 필요는 조금은 없겠죠. 네, 확률이 떨어지죠. 이익이 뭐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얘기를 검증하는 게 또 기자의 역할이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에 따르면 장시호가 김 검사하고 사랑에 빠진 것 같다 이런 또 주장이 있어요. 요 부분 뭐 이것도 검증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두 분의 관계, 두 사람 관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정말 그냥 장시호, 제보자의 김영철? 이제 그 목격담이라서 네. 사실은 딱히 이렇게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본질은 뭐 내연 관계도 굉장히 뭐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이긴 하지만 네. 국회에서 중요하게 이제 판단하는 건 바로 그것에 기초해서 장시호 씨가 어떤 부당한 편의 제공을 그렇죠. 검찰한테 그렇죠. 편의 제공을 받고 그게 필요한 증언을 맞춤 해줬냐. 증언을 이게 이제 문제가 김영철 되는 거잖아요. 검사가 예. 받아냈느냐 사실 네. 그게 핵심이죠. 뭐 사랑에 빠지든 말든지 그거는 범죄는 아니니까. 근데 부적절해 보이죠. 만약에 네. 검사하고 네. 피의자 관계라면. 징계 대상은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검찰에서. 이 김영철 검사가 여러 곳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최근에 임성근 지금 구명 로비 녹취록 중에 김영철 검사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김영철 검사가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 담당 검사였는데 대통령하고 김영철 검사 어떤 관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반부패부에 있었을 네. 때 이제 김영철 검사가 여러 가지 뭐 코바나 콘텐츠 뭐 혜택이라든지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뇌물 의혹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네. 그 과정이 소환 조사나 뭐 기타 압수수색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해서 문제가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뭐 검찰의 특수부 검사들은 사실상 이렇게 검찰발 하나회처럼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네. 하나회의 수계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수족들이 김영철 검사와 특수부 검사들이 아닌가 이런 추정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 검사는 이제 녹취록 공개되니까 이종호하고는 일면식도 없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정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도 좀 확인이 된다면 이것도 탄핵감이나 아니 탄핵 이상 저는 형사처벌 사안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받고 뭐 해줬다 그러면 네. 이정호 씨 그 녹취록도 보면 네. 이정호가 직접 뭐 김영철 검사를 만났다라는 그런 녹취록이 아니지 네. 않습니까?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 네가 좀 만나봐라, 가서 네. 좀 청탁을 좀 해봐라, 뭐 이런 거지.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뭐 이러고. 네네. 그러니까 일면식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든 뭐 제3자를 통해서 청탁이 이루어졌느냐 없었느냐 그거에 대한 녹취록인 거지. 니네들이 만난 적이 있냐 없냐 그것만 따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내용 중에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뭐 4개월 정도 구치소에 더 있게 하는 거는 사실 별거 아니니까 김영철한테 부탁하기엔 약하다. 더 좀 강한 거 부탁하자라는 뉘앙스입니다. 그 사람들끼리 얘기한 거지만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면 확인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확인을 해야죠. 만약에 검사가 그런 일들을 해줄 것 같으면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되니까 그게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만약에 검사가 조사를 못한다 그러면 국회에서라도 이 뭐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세 번째가 이 박상용 검사입니다. 이 사람은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수사도 했었고, 자, 결국 이 사람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조사했던 사람인데 뭔가 네. 이 재판 단계에서 좀 축소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김성태 주가 조작 사건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금 둔갑한 거 아니냐. 네.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으로 지금 그런 의혹이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국정원 문건을 보면 김성태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 문건은 거의 그렇게 써 있는데 네. 이상하게 이제 수원지 검도 그렇고 수원지 법도 그렇고 네. 이 사건을 주가 조작 사건이라기보단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 사건으로 결론을 거의 내고 있는데 그러면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말 주가 조작 이런 부분을 의심하는 게 국정원 문건 외에는 없었는가 저희가 네. 좀 살펴봤거든요. 네,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내부 이제 예.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입수해서 분석 중인데 검찰이 매우 자세하게 당시 김성태의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고 중요한 참고인이나 피의자들 예. 이 주가 조작에 연루된 조사에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했던 조사도 것을 했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확인을 했습니다. 어. 조사도 했고 예. 증언도 얻어냈던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어허. 제우스 투자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김성태가 실질적인 어떤 이제 주인으로 보이는 이 제우스 투자조합을 통해서 뭐 전환 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네. 김성태 일당들이 뭐 무려 한 4천억 가량의 주가 부양해서 이렇게 부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 제우스 투자조합에 한 100여 명 정도의 이제 비밀 회원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뭐 검찰도 있고 또는 뭐 이화영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건데 네. 이게 어느 순간부터 검찰이 수사에 굉장히 하다가 네.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어떤 진술을 받고 난 뒤에 이 수사가 갑자기 중단되는 흔적들이 보여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성태가 유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유죄 판결에서도 이 주가 조작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거의 재판에서 거의 뭐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이게 대북송금이라는 어떤 진술을 얻어내는 대가로 김성태가 크게 처벌받을 수 있었던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네. 제우스 투자조합의 member들 다 지금 그 수사 문개기에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아하. 그렇게 좀 추정되는 단서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담당 주인 검사가 박상용. 박상용 검사라는 건데 그때도 사실 보도된 게 문제가 됐어요. 국정원 문건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라면 또 다른 게 또 있고 조사도 다 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 가기 위해서 대북 송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가 조작 부분들을 빼버렸다. 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의혹 제기는 좀 있어 왔는데 네. 저희는 구체적으로 누가 소환 조사를 당해서 어떤 진술을 검찰에서 했고 검찰이 네. 어떤 걸 압수했는지를 저희가 자료를 확보를 해서 예. 저희가 좀 폭로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 탄핵, 이 박상용에 대한 탄핵 그 청문회라든지 네. 조사 이런 게 있으면 출석해서 그 자료들 다 낼 겁니까? 공익 제보 할 수 있죠. 저도 예.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입수한 건 물론 보도용이지만 예. 어쨌든 청문회가 열린다면 예. 국회에 공익 제보를 매우 얼마든지 중요합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그때 보도된 거는 국정원 문건, 국가기관이 작성한 문건 주가 조작이라 하는데 왜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그냥 대북 송금으로 가서 끝냈느냐인데 더 중요한 거는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들었는데 조사까지 다 했다는 거잖아요. 네. 행거를 다 배제하고 했다면 그 이유하고 논거 같은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박상용 당시 이제 이게 주인 검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야당 대표 한 명 잡으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바꿔가면서 국가 권력기관이 기소 내용까지 다 바꿔가면서 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그 수원지법의 그 판사 이름이 뭐였죠? 그 판사도 네, 이제 판사요. 이화영에 대한 판결문에 이게 국정원 문건도 검증되지 않았고 네. 그것만 가지고 주가 조작 이런 걸 의심하기엔 좀 어렵다 이런 취지로 써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든지 이게 좀 수사를 좀 이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 증거 제출을 많이 하고 네. 의지를 갖고 수사만 했다면 판사의 판단도 뒤집힐 수 있었는데 네. 판사에게 증거도 제출 안 하고 음흠. 조사만 해놓고 정작 재판부에 이제 이런 것들을 축소를 하면 네. 검찰이 얼마든지 판사의 눈과 귀를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기소 편의하고 공소 유지가 검찰이 다 합니다. 증거 안 내면 끝인 거예요. 증거 안 네. 내면 어떻게 판단하면 법원은 알고도 판단할 수가 없고 검찰이 낸 거로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탄핵 이제 뭐 이 4명의 탄핵안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아직 일정이 잡힌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달 중에 네, 하려는 게 원래 민주당의 하려던 목표였는데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네. 관련한 그 탄핵 그런 청문회가 먼저 잡히면서 그렇죠. 약간 이제 미뤄진 숨고르기에 거죠? 들어갔는데 뭐 다음 달이나 늦어도 다다음 달쯤에 어쨌든 하긴 해야 민주당 되겠죠. 당론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청문회는 이제 곧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 질문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출국 금지된 상황이잖아요.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아. 거의 1년 다 돼갑니다. 연장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이유로 제 보도에 대해서 지금 예.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검찰은 주장을 하는데 예. 제가 볼 땐 수사가 멈췄거든요. 네. 예. 더 이상의 저에 대한 조사도 없고 저의 취재원들도 다 검찰에 출석해서 뭐 다 진술을 다 하고 갔습니다. 더 이상 네.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뉴스타파 기자들은 이제 기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도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 주장입니다. 네. 무죄가 거의 확실해 보이니까 기소를 이렇게 어차피 못할 것도 같고 근데 이거를 처분을 하자니 망신당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그냥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느라고 계속 저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핑계로 뭐 계속 출국 금지 연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네, 검찰이 본인들이 이제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계속 수사를 하는 척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뭐 명예훼손죄 같은 범죄는 사실은 허위 또 허위라고 하더라도 공익성이 있고 취재가 제대로 했다 그러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기관이 그런 걸 했다면 무죄가 됩니다.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진실이면 뭐 당연히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수사는 전개하기 어려운데 약간 괴롭히기네요, 그러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휴가 못 가겠네요. 외국으로는 전혀 못 가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의 취재원들이 그러니까 네. 이런 취재 진술을 다 하고 갔어요. 네. 검찰이 직접 설명한 건데 허재영 기자는 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러이러한 상당한 이유가 네.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갔기 때문에 사실상 기소도 못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네. 그러자니 지금 너무 검찰 입장에서는 창피한 거죠. 그 반부패 수사부거든요. 제가 네. 수사 받고 있는 것도 반부패면 특수부한 조사를 그렇습니다. 받았나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10개월 가량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네. 나오니까 이제 비판 받을까봐 이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허 기자님 화이팅. 뱃살에 묻혀님께서
뱃살. 예. 제목이 이름이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자, 그 검찰에 대한 뭐 추가 대응 계획이라든지. 네, 또 사실 네. 공수처에 저도 그 고소 고발을 다 했거든요. 아하. 네,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 사실 네. 뭐 유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강백신 검사가 역시 탄핵안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네 번째 검사 네, 강백신. 그렇죠. 역시 네. 또 저는 이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도 또 뭐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저를 또 증인으로 부르면 저도 나가서 이것저것 고발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허지영 기자님 하여튼 뭐 아주 어려운 일, 또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은 저희 시민언론 뉴탐사 리포액트 조그만 매체인데 네. 워낙 뭐 검찰도 그렇고 뭐 여러 언론들도 그렇고 가짜뉴스 취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사실은 이런 게 뉴스토마토 같은 중요한 레거시 미디어들이 저희가 저희의 레거시는 보도를 아니긴 한데 그 감사합니다. 언저리에 가고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예. 크고 계신데 네. 저희의 보도를 잘 소개를 안 해줘요. 저희의 보도가 나가고 나서 검찰이 반박문을 내면 그제서야 보도가 쏟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의 어떤 보도 단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 소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린 저널리즘이라는 게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레거시나 이런 데 선택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선택을 해줘야지만이 되는데 뭔가 큰 일이 터져야지만이 검찰에서 반응을 해야지만이 이게 소개가 되니까 그 부분이 아쉽다. 검찰이 가짜 뉴스다라고 보도 자료만 내면 차라리 그것만 갖고 보도가 되고 그것만 있습니다. 보도가 되니까. 근데 이렇게 저희 보도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정기적으로 허재은 기자님 일이 생기면 모시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허재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요. 예. 내일 뉴스 인사이다 사이다 또 김민석, 한준우, 강선우 민주당 최고위 경선 후보 3자들 간의 대담 준비되어 있고요. 신인규 황희두의 거침없는 입담소 정치 의사당 1번 출구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잠시 뒤에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아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